두 번째 세션 텍소노미와 탄소 중립 기술 발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재철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임 전에 환경부 국제협력관, 대구지방환경청장 그리고 생활환경정책실장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재철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텍소노미하고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바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항상 이런 기회를 빌어서 꼭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0.028% 과거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0.042%로 올랐습니다. ppm 단위로 해서 무슨 280 ppm 또는 420 ppm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이미 1도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로 인한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재앙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우리가 이제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천천히 오른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온도 상승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과거보다 2도씨 이상 넘게 오르게 되면은 사람을 비롯한 생태계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수준까지 다다르게 되면 재난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겁니다. 아무튼 세계 모든 국가가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 기온 상승을 금세기 말까지 적어도 2도씨 이상 올라가는 것은 막자 가능하면 1.5도까지로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투명성 강화에 참여해야 되는 신기후 체제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IPCC에서 발표를 했었고 이때 당시 지구온난화 1.5도에 도달하는 예상 시기를 적어도 2050년 정도로 바라봤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넷 제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IPCC에서 6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워킹그룹 1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1.5도 올라가는 온난화 시기가 2040년으로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2050 탄소 중립이 너무 좀 여유롭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하에서 전 세계 130개국이 넘는 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이로 따라서 우리도 작년에 10월 달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EU가 작년 7월에 Fit for 55라 해서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줄이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EU뿐만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선언하고
그린 뉴딜 분야에 약 2조 달러의 투자를 할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또 알루미늄, 비료나 전력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을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또 그를 위한 또 녹색 경제 활동을 정의하는 텍소노미, 또 ESG 경영, 또 의무 공시, 또 녹색 자금 이동 이러한 논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ESG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의 도움이 없이는 이러한 탄소 중립을 과연 제대로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언론에 보시면은 C테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마 카본테크라는 의미겠죠. 기후 기술 또 기후 탄소 기술을 의미한다고 보겠고 그 주요국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ESS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술이라든지 또 수소 기술,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이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라든지 공기 중 직접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이러한 C테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이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근우 변호사님께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진정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녹색 기술을 토대로 해서 감축과 적응 부분 또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그 전에 그 법률 제정을 전후해서 부처 합동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든지 환경부의 2021 탄소 중립 이행 계획 등 많은 그 관련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들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부가 이제 2000년 7월에 그린 뉴딜을 발표했었고 당시 2025년까지 73조 4천억 원을 녹색 전환과 녹색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포함되어 있는 기술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부의 R&D 추진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후탄소 기술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부가 저희 기술원에서 작년 11월에 그 2030년까지 환경기술 개발 추진 전략을 저희 기술원이 중심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녹색 인프라 구축, 환경 안전 3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 전략에 기후 탄소 기술 개발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예측,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순환 경제가 중점 영역이고요. 우리가 중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신기후 체제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년부터죠. 2028년까지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전에 국고로만 1,008억 원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작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금년부터 연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환경부 R&D가 연간 4,436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정부 전체 R&D가 29조 8천억 원 가량. 저희 환경부 R&D는 그중에 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만 그중에 또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총 315억 원 규모. 그러니까 환경부 R&D의 70%를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이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술원 소관 R&D 사업 중에서 직접적인 기후탄소 R&D 사업은 16개 사업에 81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신기후체제 대응 사업에 104억 원을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기타 물관리 등 적응 분야,
그다음에 자원순환 연계 저감 분야, 또 수열 에너지 전환 탄소 흡수원, 비이산화탄소 저감 분야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2028년까지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후 텍소노미와 기후 탄소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자 중에 한 분인 임대웅 대표가 계시고요. 저희 기술원이 같이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텍소노미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를 해주셨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근우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탄소 중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로부터 탄소 중립 산업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텍소노미가 이제 활동 기준, 인정 기준, 배제 기준, 보호 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해서 녹색으로 분류한 녹색 부문 64개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후 탄소 기술을 활용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산업과 발전, 에너지, 수송, 도시와 건물, 그리고 농업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기후변화 적응 핵심 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제조, 그리고 조사 연구, 수자원 관리와 자원 순환,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많은 경제 활동들을 담고 있습니다. 5개 전환 부문도 이근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분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와 운송 등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활동으로서 한시적으로만 녹색으로 인정되는 경제 활동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후 탄소 기술을 포함한 녹색 기술이 없이는 우리가 녹색 경제 활동에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이야말로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소노미의 성격상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녹색 경제 활동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죠. 역으로 텍소노미가 우리 기후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텍소노미와 저희 환경부가 하고 있는 R&D 사업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 부분들을 예시적으로만 저희가 슬라이드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의 그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다가온 현실을 우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와 금융위가 2020년 말이죠. 작년이 아니고 2년 전 20년 말에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작년에 텍소노미와 또 환경성 평가 체계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겁니다.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은 우선 녹색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녹색 경제 활동이 하는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 당연히 ESG 평가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녹색 경제 활동에 투자하기 위한 녹색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사전 외부 평가라든지 검토, 그리고 조달 자금에 대한 사용 보고서, 또 영향 평가 보고서 등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텍소노미가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텍소노미의 주요 요소가 바로 녹색 기술이고 녹색 기술을 직접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녹색 경제 활동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텍소노미와 녹색 기술이 이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가 이제 녹색 기술 개발에 자극을 하면서 또 탄소 중립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ESG 성과가 취약한 기업은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텍소노미 기준에 적합할 때 ESG 평가와 자금 조달에 유리해집니다. 또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녹색 기술의 개발과 이용, 관련 제품의 제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 탄소 중립 노력을 통해서 위에서 나와 있는 선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어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같이 달성할 것이냐, 아래에 있는 그 회색 그 사이클처럼 그 반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텍소노미와 우리 녹색 기술, 특히 기후 탄소 기술의 어떤 그 관계와 앞으로 우리가 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